블랙박스가 찍었지만 과실은 반반.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블랙박스가 모든 걸 찍었는데도 법원이 6달을 고민해야 했던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신호를 지켰는데 돈을 내야 한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 법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호를 철저히 지켰다면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을까요? 2022년 9월 14일 오후 7시 23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메탄동의 한 사거리입니다. 저녁 퇴근길 도로는 차들로 붐비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3살 김현우 씨는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음이 살짝 들떠 있었어요. 이틀 뒤가 딸의 생일이었거든요. 근처 빵집에 케이크를 주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교차로 앞, 그는 신호등을 확인했습니다. 초록 화살표 좌회전 신호였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선명하게 찍힌 그 초록 화살표를요. 그런데 좌회전을 절반쯤 마쳤을 그 순간 왼쪽에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토바이가 차량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29살 박민준 씨였습니다. 치킨 3마리를 싣고 직진하던 배달 라이더였죠. 충격으로 박민준 씨는 10m 밖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두개골 골절, 쇄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5주 입원에 3달 통원 치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의 하루는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현우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박민준 씨의 블랙박스도 회수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김현우 씨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으니 내 책임은 없겠지. 하지만 보험사가 내놓은 답변은 달랐습니다. 과실 비율 7대3으로 합의하시죠? 김현우 씨가 3, 즉 30%였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했는데 왜 자신에게 30%의 잘못이 있단 말인가? 박민준 씨 측은 한술 더 떠서 50대 50을 주장하며 7,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현우 씨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신호를 지킨 좌회전 차량과 신호를 위반한 직진 오토바이가 충돌했을 때 과연 과실은 어떻게 나뉘어야 하는가? 더 정확하게는 신호를 지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운전자의 모든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신호 지켰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법은 과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사건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먼저 김현우 씨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좌회전 신호, 즉 초록 화살표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 박민준 씨는 황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속도도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62km였습니다. 신호 위반에 속도 위반까지 김현우 씨 측 변호인은 주장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든 신호를 지켰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반면 박민준 씨 측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색 신호는 무조건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정지선에 너무 가까워서 급정거할 경우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라면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거든요. 박민준 씨 측은 내 의뢰인은 급정거 시 추돌 위험이 있어 진행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더 나아가 좌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을 먼저 통과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오히려 김현우가 성급히 좌회전하여 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양측은 블랙박스 영상을 0.1초 단위로 멈춰가며 신호등 색깔, 차량 위치, 속도를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판사는 교통사고, 전문가 감정까지 의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김현우 씨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원고 손을 박민준 씨에게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피고 손을 들어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뒤에야 실제 판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과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3월 21일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의 결론은 김현우 씨 과실 30%, 박민준 씨 과실 70%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민준 씨의 과실을 짚었습니다. 황색 신호 시점에 그는 정지선으로부터 약 18m 거리에 있었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 시속 50km로 달렸다면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속 62km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명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김현우 씨에게도 30%의 과실이 인정됐을까요?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25조를 들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서행하면서 교차로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서행은 단순히 천천히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차로 안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가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직진 차량이 있는지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블랙박스 분석 결과 김현우 씨가 좌회전을 시작하던 시점에 박민준 씨의 오토바이는 이미 약 35m, 전방에서 시속 62km로 접근 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살폈다면, 조금만 더 천천히 돌았다면 피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박민준 씨의 총 손해액 7,200만 원에 30% 과실 비율을 적용해 김현우 씨가 부담할 금액은 2,16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했지만 김현우 씨의 억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신호를 지켰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반드시 직진 차량이 완전히 빠져나간 뒤에 진입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황색 신호는 원칙적으로 정지입니다.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사고가 나면 속도 위반까지 겹쳐 과실이 크게 늘어납니다. 블랙박스는 중요한 증거지만 영상이 있다고 모든 책임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교차로는 항상 서로가 조심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신호를 지킨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한 오늘의 판결, 납득이 되셨나요? 버딩미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주변에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가 버딩미를 만들어 갑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